안녕하세요. 몇 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와 남친은 만난 지 2년 정도 되었고 남친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저한테만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남친에게는 13년 지기 여사친이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여사친이 있다는 자체가 불쾌했습니다. 저는 남녀 사이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오래된 친구라고 하니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뜬금없이 여사친과 여행을 가겠다네요. 대체 저를 얼마나 호구로 본 건지, 어디까지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건지,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제가 왜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했던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남친은 여사친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위로를 해주고자 여행을 가려 하는 거니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의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1년 넘게 취준 생활을 하던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 집 밖으로 잘 안 나오는 상태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키워주신 할머니까지 작년 말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건 저도 남친에게 여러 차례 들어왔기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밥 먹고 술 한잔 할 때도 짜증이 났지만 그 여사친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해서 다 참았습니다. 남친의 말로는 여사친이 자존심이 센 편이라 다른 친구가 없어 유일하게 제 남친한테만 속을 보여주고 고민 상담도 한다고 하더군요. 요즘 여사친이 만나면 죽고 싶다는 얘기밖에 안 한다. 많이 걱정된다. 하며 여행 얘기를 하기 전부터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솔직히 남친이 여사친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게 좀 짜증나긴 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질 거다. 하며 남친을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남친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개소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둘이서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당연히 방은 따로 잡을 거고 그냥 바다 보고 맛있는 거 좀 먹으면서 기분 전환만 하고 온다고요. 어차피 코로나라서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하니 그냥 가볍게 하루 놀다가 돌아오겠다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최대한 화를 누르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좀 이해를 해달라네요. 여사친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매일 죽고 싶다는 말밖에 안 하는데 자기에겐 친여동생처럼 남매나 다름없는 사이라 손 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면서요. 저게 지금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난 도저히 네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남사친하고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 하면 넌 이해할 수 있겠냐? 하며 계속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자기는 다 이해를 했을 거라며 잠깐 가까운 곳에 다녀오면 기분이 좀 나아질 텐데 왜 그걸 이해를 못 해주냐 하며 오히려 짜증을 내더군요. 그래서 그럼 그 가까운 곳 당일치기로 다녀와라. 그것도 아니면 나 하루 연차 쓰고 같이 다녀오자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여사친이 바람 쐬고 와서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는 거라면 좋게 좋게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오자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말에 남친은 좋아라 하며 셋이 가자 하고 그 자리에서 여사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통화 내용을 같이 듣고 있었어요. 남친이 저와 같이 여행을 가자고 말했더니 그 여사친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줄줄 내뱉는 겁니다. 네 여친 불편하고 어색해서 가기 싫어. 그냥 안 갈래. 나 내성적이라서 안 친한 사람이랑 같이 못 있는 거 알잖아. 더군다나 내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네 여친은 좋은 직장 다니고 멋지게 살고 있잖아. 그런 사람이랑 기죽어서 어떻게 같이 있어? 혹시 네 여친 나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며 투덜거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옆에서 쭉 듣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서 내 남친 그냥 너 가지세요 하고 큰 소리로 말했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친은 여사친 마음이 상했으면 어떡하냐고 안절부절하며 다시 또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난 절대 죽어도 둘이 가는 건 허락할 수 없다. 진짜로 가고 싶으면 나랑 결혼 업고 가라. 그럼 얼마든지 보내주겠다. 하고 말했어요. 제 말에 끝까지 남친은 진짜 너무한다. 이기적이다. 하면서 저를 탓하는데
이런 남자랑 결혼하려고 했던 제가 너무 병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남친의 말에 제 이성의 끈이 끊어져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 여사친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는 생각도 안 하냐? 너한테는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한 나보다 네 친구가 우선순위인 것 같다. 그렇게 걱정하는 네 여사친 평생 끼고 살아라. 나는 나 좋다고 매달리던 그 선배랑 결혼 진행하면 될 거니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며 노발대발하면서 끝까지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자기 친구는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있었는데 부모님 같았던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상황이라며 저한테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입장이었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딴 마음 알고 싶지도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이기적인 연으로 몰고 가는 남친을 보고 있자니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질질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더 이상 말하기도 지친다. 어차피 서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더 이상의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앞으로도 그 친구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은데 난 그거 감당 못한다. 그러니 그 친구랑 여행 잘 다녀오고 쭉 그대로 끼고 살면서 잘 지내라. 우리는 여기서 끝내자.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전화에 톡에 문자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냥 다 무시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고 결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을 다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많이 화가 나셨고 아버지께서 남친 부모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 딸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당당하게 여자친구와 둘이서 1박 2일 여행 간다는 소리를 합니까?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 사리분별 못하는 인간한테 우리 딸 맡길 수 없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테니 그리 아십시오.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사실 더 긴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정신이 없던 터라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당시 남친의 부모님께서도 한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잘 들리지 않았고 아버지께서도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 남친 어머니께서 문자 한 통을 보내오셨더군요. 땡땡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다오. 하시면서요. 평소 저를 많이 아껴주시던 분이셨기에 어머님, 땡땡이와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짧은 문자를 한 통 보내고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그날 마지막까지 이기적이라고 저를 탓하던 남친은 부모님께 무슨 말을 들었는지 미안하다. 내 생각이 짧았다. 용서해달라. 하며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지만 모두 무시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이후 예약한 식장 등 이것저것 정리해가며 며칠 동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잘 지냈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그간 여사친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지 오히려 시원한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릴 날이 오겠죠. 앞으로는 저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저를 더 가꾸고 아껴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자존심이 세서 친구가 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병신인가요? 누가 날 잡은 남사친이랑 여행을 가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은 다른 것도 위험합니다. 결혼 잘 파토 내셨어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니 힘내세요. 두 번째 댓글. 쓰니가 말한 것처럼 결혼해도 저 여사친이 문제일 듯 합니다. 여동생 힘들다고 친오빠가 단둘이 여행 갈 집이 얼마나 있을까요? 친오빠 부부나 커플이 같이 가주면 몰라도 여사친 마음은 그냥 친구가 아닌 듯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친이랑 자기를 왜 비교하겠어요? 그 여자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여행이었을지도 모르죠. 등신 같은 남친이 거기에 넘어간 거고. 앞으로 고생길이 훤했는데 고민하지 않고 딱 잘라내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댓글. 여행을 포기했어도 결혼은 하면 안 될 거였습니다. 그 여자 다른 친구 아무도 없고 오직 님 남친한테만 의지하며 살았다면서요.
아마 결혼했다면 평생 셋이 결혼 생활하는 기분이었겠죠. 그 여사친이 새벽에 자다가 아프면 달려가고 기분 우울하다면 데리고 나가서 뭐 사주고 했을 겁니다. 그런 꼴을 보고 사느니 그냥 앞으로 그 둘이 평생 우정인지 사랑인지 지키면서 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댓글. 결혼 후 100% 벌어질 일을 보자면 첫 번째, 여사친한테 아프다거나 우울해서 죽을 것 같다고 전화가 온다. 두 번째, 남편은 열일 다 제쳐두고 여사친에게 뛰어간다. 세 번째, 쓰니가 화내고 난리친다. 네 번째, 쓰니한테 인정머리도 없는 인간이라고 지가 더 화낸다. 이게 무한 반복이겠죠. 지금 끝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앞으로 쓰니만 아껴주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다섯 번째 댓글. 놀고 있네요. 자존심이 세서 친구가 없고 남친만 붙어있다는 건 비위 맞춰주고 요구사항 다 들어주니까 그런 거죠. 절대 친동생 같은 마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애인이 싫다는 행동 안 하죠. 그리고 여자애가 같이 가기 싫다고 했는데 말하는 거 보니 쓰니한테 경쟁의식이 있고 둘이 꽁냥대는 거 눈앞에서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격지심 드러난다는 핑계로 안 간다고 한 것 같아요. 결혼해서 친동생이라 해도 자기 와이프 편을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든 여자랑 놀러 가려고 최대한 불쌍한 사연을 번복해서 님을 이해시키려 한 남친도 너무 추잡스럽네요. 이런 관계라면 결혼해서도 골치 아픈 게 여사친은 힘든 일 있으면 늦은 밤이건 새벽이건 연락해서 하소연하며 술 먹자고 할 거고 남자는 아내랑 싸우면 100% 여사친에게 넋두리를 털어놓겠죠. 여사친은 이때다 싶어서 신나게 씹어줄 겁니다. 그 남자 정말 잘 버리셨어요. 아마 몇 년 뒤에 전남친이랑 그 여사친이랑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올걸요. 여섯 번째 댓글. 이미 둘이 잔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저런 경우를 저도 몇 번 겪어봤어요. 말이 여사친 남사친이지 알고 보면 전부 그렇고 그런 사이거나 현재 진행형이거나 아니면 곧 그리 될 사이더군요. 그리고 이성적 호감이 있으면 단둘이 자주 만나는 겁니다. 자주 술까지 먹은 사이라면 불보듯 뻔한 관계죠. 일곱 번째 댓글. 여사친이 시골리기 전에 그 결혼 엎으려고 작정한 거였네요. 쓰니는 여자라서 잘 알겠지만 여자는 좋아하지 않는 남자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단둘이 여행 안 갑니다. 마지막 발악으로 6탄전으로 나온 모양인데 거기에 좋다고 같이 가겠다는 남자라니 잘 버리셨어요.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